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오늘은 비상책에 나오는 오해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백화점에 일을 오래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나 상황이나 이제 이런 어떤 고객님을 보면은 저분은 계산을 하신 분이다, 안 하신 분이다, 이런 게 대충 답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도 생길 때고, 딱 보니까 뭐 계산했네 안 했네 이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거죠. 혼자 한 번은 제가 그런 판단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식품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행사 매대가 이렇게 앞에 깔려져 있었는데, 이 행사 매대 직원분들이 자주 오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행사 기간이 잡혀 있는 날짜에만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잠시 판매만 하시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불렀어요. 제가 이동을 해보니까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저 여자 빨리 잡아야 된다, 갑자기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식품 매장에서 뭐 물건을 계산 안 된 상태로 마구 집어넣고 그 상태로 계산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지금 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이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급했던 거죠, 제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와서 이제 타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다급하니까 고객님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그래서 혹시 계산 안 되신 물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장바구니를 뒤적뒤적 하시더니 영수증을 보여주셨는데 다 계산이 돼 있던 거예요, 장바구니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차 싶었죠.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순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객님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이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분이 좀 기분은 굉장히 나쁘셨겠죠. 나쁘셨지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됐어요 이러면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심장이 철컥 내려앉고,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진짜 안 하던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직원에게 화가 났어요, 갑자기. 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했지, 이 아줌마가.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라면 이제 그 본 사람이 직접 응대를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직접 본 사람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사람이 앞에서 응대를 하면 뒤에서 저희가 봐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뭐에 씌었는지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좀 조용히 넘어가는가 했어요. 근데 몇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 가니까 실장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디 가셨지?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다른 남사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뭐 여성 의류 매장에 지금 불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제가 왜 여성 의류 매장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혹시 뭐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말을 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 고객이 지금 여성 의류 매장 매니저한테 뭐 얘기를 해서 매니저가 불러서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게 아까 뭐 저 딴에는 이렇게 얘기를 고객님에게 충분히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지만은 그건 제 판단이었죠. 그 올라가서 이제 또 이제 그 고객님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태였던 거예요. 풀리지가 않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셔서 다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한 2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이제 실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다행히도 별 말씀 안 하셨고 한 2시간 동안 내가 싹싹 빌었더니만 그냥 넘어가셨다. 앞으로 니도 조심해라.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이제 실장님 뵐 면목이 없더라고요. 좀 제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입장이니까 너무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저도 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 행사장에 그 일하시는 분이 자꾸 급하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말에 나도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가 생긴 것 같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머리에서 식은땀이 막 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식품 매장에 내려가서 그 행사장 이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확실치도 않은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 실수긴 한데 좀 이모님도 잘못하신 게 맞다. 그렇게 본인이 보셨으면 직접 말씀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도 좀 당황했겠죠. 근데 약간 남일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수했던 원인이 저는 이제 충분히 연차도 높고 이래 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나는 이제 실수를 안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항상 사람은 긴장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또 이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직 자체가 고객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긴 하죠. 무조건 제가 이렇게 잘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도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서비스 직종 자체가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이 쌓일수록 고객을 대할 때 이제 목소리 톤이 좀 낮아지는 것 같고 이제 신입 때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고객들을 상대할 때는 무조건 FM대로 해야 된다. 이래서 막 이렇게 정석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럴 때 더 실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융통성이 없어 놓으니까. 근데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융통성이 생기고 유도리 있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꿔서 해결해주고 하면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이런 모습에 그런 애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야 오늘은 이제 오해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